네, 이 팀장의 용접 이야기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용접 기초 프로세스에서 FCAW 플럭스 코드 아크 웰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용접의 기본적인 형태가 플럭스 코드 와이어 용접입니다. 목차는 정의, 메탈 트랜스퍼, 장점 및 단점, 전극본 극성 특성, 용접의 구성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용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표는 티그 용접에서도 봤던 그 도표인데요. 기본적으로 아크 용접의 구성 요소 중에 각 프로세스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일부 장치에 의해서 좀 제외된 것들, 그러니까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정의는 일단 보호가스, 활성가스, 대부분 CO2를 사용하는데 용융 금속을 보호하고 용과제인 전극 와이어를 플럭스가 내부에 인입된 FCAW 와이어를 송급 장치로 일정하게 공급하여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GMAW, 일명 미그 용접이라고도 하는데 GMAW 용접과 기본적인 이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보호가스와 용접봉이 다른 거지 기본적인 구성 형태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용접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송급 장치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있고 여기에 용접봉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용접봉이 이 건을 통해서 나오면서 용접사가 이 건을 가지고 용접을 하는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동을 통해서 송급이 자동이 되기 때문에 반자동 용접법이고 용접을 해야 되는 이 용접선으로의 이동은 건을 가지고 용접사가 이동하기 때문에 수동, 그래서 한 가지가 만족해서 반자동 용접을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이 홀더를 용접사가 아닌 어디에 거치시켜주고 계속 송급이 돼서 용접이 되게 하도록 하고 이 용접 부재를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돌릴 수 있게 용접선으로 이동이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 다 자동화 풀 오토메이션으로도 충분히 변형해서 사용 가능한 용접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탈 트랜스퍼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요 용접봉 이제 건 앞쪽에 이제 팁을 통해서 용접이 나오는 형태고요. 듀얼 실드 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보호가스가 이 용접 양쪽 측면의 전체를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용접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용융 이행 형태 같은 경우는 단락형, 스프레이형, 글루블루형 다르게 있는데 용접 구조물의 이제 종류라든지 아니면 용접 이제 와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용융 이행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쉴디드라고 해서 실제 보호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봉 자체가 SMAW 용접봉처럼 보호가스가 자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별도의 이제 가스 라인을 통해서 보호가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구조물의 특성상이나 구조물의 형태가 보호가스 라인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 기본적으로 셀프 쉴디드 타입 용접봉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자 속도가 빠릅니다. 전류 밀도가 높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FCAW를 법령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조선이나 또는 플랜트 또는 스토리지 탱크 제작하는 데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플럭스 코드 와이어 용접 방법이 되겠고요.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고 근데 아래 보기 전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드 외관과 형상이 양호한 부분은 용접사 스킬에 의한 부분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두께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은 두꺼운 부재에 영향이 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께가 되게 낮을 경우 같은 경우는 용입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전압의 범위가 넓고요. 적용 강제가 다양하고 자동화가 용이하고요. 단점은 충격 강도가 낮다. 전류 밀도가 높고 이제 이별을 좀 높게 할 수 있다 보니까 허용된 전류 전압치를 이제 용접사가 자체적으로 좀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격 인상이라든지 물성치가 타 프로세스에 비해서 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값이 비싸다. 이 부분들은 용접 강제라든지 용접봉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용접 과정에 흉이 발생이 많다. 아무래도 쉴딩 가스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플럭스에 의한 이제 그런 흉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플럭스에 의한 품질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SMAW 용접봉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봉 외부에 이제 플럭스가 고착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면 얘는 이제 후프 안쪽에 플럭스가 충진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MAW든 아니면 FCAW든 기본적으로 이 플럭스에 의한 이제 퀄리티의 차이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진에 대한 충진율 또는 플럭스의 기본적인 능력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할은 SMAW 할 때 저희가 짚어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크 안전, 가스 발생, 슬래그 형성, 탈산재, 합금 원소, 기본적으로 SMAW 용접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럭스 역할들이 달라지는 거는 가스 발생제 정도. 근데 셜프 실리드 같은 경우는 자체 가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입은 또 가스 발생제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역할 뭐 다양하게 뭐 이런 광물들이 어떤 주요 용도로 사용된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CW 이음매 형상 및 특성입니다. 제가 이 플럭스가 실제는 아크 같은 경우 심선이 있으면 외부에 있지만 플럭스 코드 와이어는 이런 거에 충전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실제 이것도 후프 같은 경우도 일반 플레이트 타입에서 밴드에서 말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밍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면적으로 이렇게 맞대어서 되어 있는 타입, 버트 타입, 맞대어 있는데 약간 오버랩 되어 있는 버트 오버랩 타입, 또 이제 레이저 웨ल्딩을 통해서 심이 없는 심네스 타입 충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심네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홈들이 없기 때문에 용접봉을 장기간 오래 보관을 하거나 방치를 하더라도 이 홈을 통해서 이 플럭스가 흡수이 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 같은 쪽에서는 고장력이라든지 일부 프로젝트에서 심네스 타입을 권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FCAW 용접 규격입니다. AWS는 American Welding Society 약자란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71T 같은 경우는 아스메 섹션 2 파트 C AWS 코드에 A5.20을 부여를 받습니다. 요거는 강제와 용접봉의 종류에 따라서 5.1부터 5.36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용접봉 A 넘버를 통해서 용접봉 AWS 확인하고 그에 따른 캐릭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똑같이 일렉트로드, 앞에 7 같은 경우는 SMAW 같은 경우는 숫자 2개가 강도를 의미를 했는데 FCAW는 그냥 숫자 하나입니다. 7이 인장 강도를 허용합니다. 똑같이 7만 psi, 8이면 8만 psi, 그리고 킬로그램 펄스 밀리미터 제곱으로 할 수가 있고 메가파스컬라도 환산이 가능합니다. 1이 올 경우에는 전자세, 0일 것 같은 경우는 하향 전용, 0이 왔는데 3지 용접을 한다거나 또는 뭐 2지 용접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용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T는 튜블러, 이 원형이 기본적으로 12.5kg에서 15kg 또는 16kg 단위로 건체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튜블러를 의미를 하고요. 1은 케미칼 컴포지션입니다. 5.20에서 71T-1이라고 했을 때 CPS, MN, SI 5대 원소 기준으로 어느 정도 용접에 대한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코드집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영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대신에 마찬가지로 HZ, 확산성 수소, 우리 아크할 때 지켜봤습니다. H4냐, H2냐, H8이냐, H10이냐, 용접 금속 100g당 몇 밀리리터의 확산성 수소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레벨을 부여받을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J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0도에서 미니멈 27줄의 충격 인성 확보가 된다는 용접봉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71T보다 만약에 J가 붙어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쪽에 사용 가능한 용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인레스고요. 뭐 304, 316, 347 뭐 다양하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E는 일렉트로드,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재질, 그 다음에 튜블러,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가스, 보호가스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FCAW 충전 플럭스에 따른 특성은 뭐 작업성, 용접성, 능률 견디성으로 약간 뭐 이런 책 같은 곳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세스 이해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뭐 알고 있어야 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조적으로 제 영상에서 그냥 한번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럭스와 후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후프를 말아서 그 안에 플럭스를 넣어서 포밍을 하고요. 드로잉을 한 다음에 열처리를 하고 베이킹을 하고 윤활제를 바꾸고 그다음 패킹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최근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중국도 이 베이킹을 생략한 non-베이킹 탑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베이킹을 하고 나면 이 플럭스 코드 와이어 외면이 조금은 이제 탁한 색깔,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색깔에 가깝고요. 논베이킹 타입 같은 경우는 좀 스테인레스 같이 약간은 좀 색깔이 광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베이킹을 선호하시는 데도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베이킹 타입을 쓰시기 때문에
논베이킹과 베이킹이 좀 현장에서 느끼시는 송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조금 빨리 많이 용접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송급이 조금 더 좋다고 판단하는 베이킹 타입을 많이 선호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SMAW나 FCAW 같은 경우 코드에 필렛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또는 볼록하게 기본적으로 각 장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레인포스, 웰드 톱, 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웰드 사이즈라고 하고, 뭐 웰드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이걸 컨벡시티 또는 레인포스먼트라고 얘기하고, 요런 이제 그 각 용접, 플랫 용접에서의 어떤 각 용접 부위에 대한 명칭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FCAW 프로세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GMAW 뭐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보호가스와 용접 재료만 좀 차이 나는데 그 프로세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